조금 있으면은 큰 거 오니까 자신 없으면 꺼라. 쫄? 프랑스 감독 파스칼 폴란테의 2023년작 레드룸스를 감상을 했습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별 4개를 주면서 극찬한 작품으로 알려졌는데 상영관이 많이 없어서 극장 상영 당시에는 보지 못해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이미 극장에서 내려가고 VOD 서비스를 시작한 작품이지만 스포일러가 중요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보다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이 영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새 소녀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해서 다크웹에 판매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의 재판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재판을 보기 위해 매일같이 법정을 찾아오는 여자 주인공 켈리앤을 둘러싼 미스테리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동진 평론가도 그렇고 많은 시네필 분들이 이 영화의 시점과 구도를 중요하게 분석을 하시던데, 사실 저는 가장 보통의 관객의 입장인 만큼 그렇게 막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보지는 못했고요. 그냥 이야기 그 자체에 집중을 하면서 흥미롭게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흥미진진하게 끝까지 다 보게 만드는 힘은 크게 2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자극적인 장면 없이도 극도의 불쾌감을 조성하는 연출 기법이에요.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재판장의 검사가 배심원들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의자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다크웹에 판매된 영상을 봐야 되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자신 없는 분은 나가셔도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사가 배심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카메라를 바라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마치 관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큰 거 오니까 자신 없으면 꺼라. 쫄? 약간 요런 느낌으로 사전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묘사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단단히 주의를 준 만큼의 불쾌감을 조성하는 데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문제의 영상을 직접적으로 영화상에서 노출하고 있진 않지만 범행 수법에 대해서 증언하는 검사의 말과 영상이 재생되었을 때 그 재판장 문틈 너머로 들려오는 영상 속 피해자들의 막 처절한 그 비명소리, 그리고 그 재판장에서 그 영상을 본 배심원들의 발작에 가까운 그런 리액션들은 소름 끼치기에는 충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거는 앞서 언급했었던 이 주인공인 켈리앤인데요. 제가 앞서서 대체 왜 켈리앤은 법정을 꾸준히 찾아오는 걸까라는 그 미스테리로 쭉 끌고 가는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극이 진행되면서 그 힌트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스포일러라서 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도 충분히 소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를 끝까지 보게 하는 2번째 힘은 미스테리함입니다. 계속 언급하고 있는 이 켈리앤은 대체 왜 재판장에 꾸준히 찾아오는 걸까? 라는 그 미스테리도 있고, 지금 재판장에 있는 저 용의자는 과연 진범이 맞을까? 라는 그 미스테리도 저한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워낙에 자극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영화상에서는 가장 핫한 사건으로 다뤄지는데, 여론도 그렇고 재판장의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체포되어 있는 용의자가 진범이라고 확신하고 다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와중에 유일하게 용의자가 진범이 아닐 거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클레망틴이라는 노숙자 여자 캐릭터인데요. 용의자가 진범이 아닐 거라고 옹호하는 인터뷰를 언론과 하기도 하고요. 가십을 다루는 쇼프로에 전화를 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기도 하죠. 다들 그녀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비웃으면서 조롱하지만 꿋꿋하게 그렇게 믿는 인물로 나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당연히 저 용의자가 범인이겠지, 그러니까 켈리앤의 행동 동기가 뭔지에만 집중을 하면서 보자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가 진행이 될수록 클레망틴이 너무 확신을 가지고 활기를 막 치고 다니니까 이 정도면 영화에서 한번 꼬았나? 다들 비웃고 있는 저 클레망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그런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지금 구속되어 있는 저 용의자가 과연 진범일지에 대한 궁금증에 이 영화를 끝까지 다 보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특이했던 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관객이 마치 배심원이 된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는 겁니다. 검사나 변호사가 스크린을 향해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켈리앤의 시점을 따라가다 보니까 관객들도 자연스럽게 법정에 자주 가게 되는 것도 그렇고 마치 내가 배심원이 되어서 법정에 있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기분 때문에 저 용의자가 진범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몰입해서 고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색을 이용한
사용한 것도 인상이 깊었는데 크게는 어두운 푸른색 그리고 흰색, 붉은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차분하거나 절제된 감정을 보여줘야 될 때는 어두운 푸른색이 강조가 되고요. 법정이나 스쿼시 코트 같은 사각형에 딱 갇혀있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을 줄 때는 흰색을 쓰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제가 많이 부족해서 왜 흰색을 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댓글 달아주신 분에게 크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붉은색은 영화의 제목에도 쓰일 만큼 이 영화에서는 중요하게 쓰이는 색인데 폭력, 광기, 욕망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겠죠. 이 영화를 감상하시면서 이 세 가지 색이 어느 장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집중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크웹이나 스너프 필름이라는 소재를 활용을 해서 디지털 시대의 이면과 익명성에 기댄 인간은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를 다뤘다는 점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반면에 영화가 불친절한 느낌은 좀 있어요. 깊게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대체 왜? 라는 그 의문이 말끔하게 100%다 해소는 안 된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미스테리 요소인 켈리앤의 동기가 뭔지는 영화를 다 보고 나서도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있어요. 한편으로는 감독이 이것마저도 의도하고 관객의 해석에 맡긴 건가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파고드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재가 되겠지만 영화가 이끄는 대로 자연스럽게 따라가기만 하면은 영화가 끝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야만 만족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머리가 아플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영화가 보여주는 그 표면적인 부분만 이해를 하고 감독이 이야기 외적인 연출 기법으로 표현한 것들은 100% 다 이해는 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좀 많은 좋은 작품들을 보고 많은 분들에게 이 영화 보는 안목에 대해서 많이 배운 다음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다시 한 번 더 감상해 보고 싶어지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아무 죄 없는 3명의 소녀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그 과정을 촬영하고 판매했던 혐의로 체포되어 있는 용의자는 과연 진범일까요? 그리고 켈리앤은 재판장에 왜 계속 나타나는 걸까요? 영화 레드룸스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